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평의 신숙희입니다. 오늘도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내부의 적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인 내부의 적은 누구인가 그 예를 들도록 하겠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부의 적은 어떤 면에서는 간첩이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직파 간첩 이런 건 아니지만 미국의 적의 내부의 적은 뭐냐면, 공화당이면서 중국 글로벌 리스트에 지지하거나 동조하거나 침묵한 자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간첩이라고 하느냐 하면, 손자병법 13편 용간법에 간첩에 5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향간이 있고 내간이 있고 방간, 사간, 생간이 있는데, 지금 이 5개의 간첩 종류를 대비해서 제가 미국 대선의 내부의 적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향간. 향간은 적국의 사람을 포섭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유학생, 그리고 미국 대학 교수, 공자학원 등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공자학원을 그러니까 폐쇄를 했고, 또 중국 공산당 자녀들을 퇴출시키고, 또 비자를 또 주지를 안 준다고 해가 거의 한 9,000명,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비자가 금지되기도 했죠. 그런 경우, 그런 게 바로 향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간이 있는데, 내간은 뭐냐면 적국의 관리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나 여자나 선거자금 이런 거를 지원해가지고 이용을 해가 자기 이제 중국 정부에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놀랍게도 60%의 공화당 의원들이 포섭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겠는데, 하나가 바로 조지아주의 공화당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조지아주는 엄청나게 부정선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이나 재검표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선거인 명부 서명 대조를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지도 안 하고, 세 번째 한 것도 자기 알고 보니까 어떤 기관을 고용해가 했는데, 그 기관이 조지 소로스의 지지를 받는 좌파단체에서, 아주 조그만 좌파단체에서 대충 검토를 해가지고 그냥 통과를 시켜가지고 조지아주 바이든 승리했다고 그냥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시니 포웰 변호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두 사람이 도미니언 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엄청나게 뇌물을 받은 거예요. 뇌물을 받고, 또 놀라운 사실은 12월 9일 날 폼페오가 CIA에서 입수한 통일전 선부사나 중국 이민 외국인 친선 협회가 발표한 친중 정치인 리스트가 있다고 해요. 그 리스트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완전히 넘어온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온 자, 그러면 또 이제 조금 두고 볼 자, 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브라이언 캠프 이 사람은 중공이 포섭한 협력자, 최상의 친중 인사로 포섭되어 관리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월 18일 날 엑쇼 뉴스가 발표한 것인데, 2015년대에서 15년 사이에 CIA 소속 정보위원회 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의원 에릭 스왈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보는 이미 다른 데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 하원 의원에게 크리스천 팽이라는 이 중국의 여자 스파이가 이 의원에게 접촉해서 포섭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굉장히 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 이제 캠프 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또 CIA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CIA 정보도 뺏고, 물론 저 몸을 섞고 같이 애인처럼 했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중국에다 갖다 주고,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갖고 이제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 오고 그럽니다. 이런 케이스요, 호주에도 비슷한 경우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경우가 있고 더 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지금 밝혀진 것만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간이 있는데, 그 적의 간첩을 역이용하는 이중 간첩인데, 저는 이 카테고리에 한 4명의 경우를 지금 예를 들고 싶어요. 들고 싶은데, 그 사이버 안보기관 시설보안국 시사라는 게 그 국장이 크리스토퍼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가 해임을 시켰죠. 해임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하면 11월 3일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밑에 일하는 한 세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카톡을 보니까 미국 그 대선에 대해서 되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패턴이 딱 나와요.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미국은, 지금, 부정선거가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CIA. CIA가 정말 그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 서버 압수수색에서 교전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 교전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지나 헤스펠 행방이 정말 모연해요. 지나 헤스펠 국장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이 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니까 제가 말할 수는 없고, 놀라운 것은 12월 11일 날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CIA 대테러 작전과 첩보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CIA가 딥스테이트하고 연결돼 가지고 트럼프의 반대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오바마 정부가 8년을 했잖아요. 하면서 이런 이제 이 세력을 너무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세력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FBI가 있는데, FBI도 좀 이상해요. 해석이에요, 해석. 이게 우리가 이제 조지아주에서 그 부정선거 있었다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11월 4일인가 그 개표 후에 11시가 돼서 수도관이 터졌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그래서 돌려보내고 4명이 선거 감시단도 없는 데서 그 큰 책상에서, 책상 밑에서 그 큰 여행가방을 내서 그 여행가방 안에 표가 많이 있었잖아요. 투표지에 있는 그걸 갖다가 개수를 해가지고 그 뒤에 그 시간하고 바이든 표가 13만 표 갑자기 올라간 거하고 일치를 하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FBI가 바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건 하나만 보고도 이 사건 하나 가지고도 선거 무효를 전체에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호주에 30년 살아서 그런지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도 제가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한 거는 증거가 없어서 그렇고, 지금까지 트럼프가 계속 올린 거는 증거가 없는데,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유명 교수를 들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신뢰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스리딩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유튜브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증거를 보고 왜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 증거는 100%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또는 진실하고 사실하고 정치적인 거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연방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도 조금 이상해요. 이상한 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부정선거를 단 한 번도 검토도 안 하고 선거 결과 뒤집을 만한 큰 부정선거 없었다. 지금 연구를 리서치를 안 한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해요. 제 아는 노동당에 있는 국회의원도 호주에서 자기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얼마나 리서치를 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리서치를 안 했대요.
리서치를 안 한 사람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리서치를 하고 나서 자기가 볼 때 지금 이게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야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냥 오디너리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가 되느냐고 그랬더니 저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하고 2시간 독대를 했죠. 얼마 전에. 하고 나서 텍사스주 그 법무부 장관이 그 스윙 스테이트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 선거 위헌 소송을 했잖아요. 물론 뭐 윌리엄 바 때문에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 하고 나니까 조 바이든, 헌트 바이든, 조 바이든 아들 헌트 바이든과 제임스 바이든에 대해서 탈세 자금 세탁 외국인 연루 조사를 하기 시작하게 됐잖아요. 이거는요 8월달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8월달에 그 우연히 노트북을 발견했잖아요. 그 노트북을 발견했는데 거기 뭐 중국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나왔잖아요. 물론 그때 뭐 이상한 동영상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 이 노트북을 전달해 준 사람이 지금 행방이 모연하거나 아니면 살해됐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소문이니까 제가 확실한 건 아니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이 뒤늦게 FBI가 지금 세무조사를 지금 그 연방정부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이걸 트럼프도 툴툴거리잖아요. 이거를 선거 기간에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미뤄왔는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것도 모르죠.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지금 취임을 하고 나면 뭐 대충 넘어가려고 지금 대충 하는 척 하다가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요주위에서 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46개 주 법무부 장관 연합이 페이스북 독점 금지 소송을 했다. 뭐 이건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주커버그 그 페이스북 주커버그는 이미 고소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저기 바이든 선거 캠프에다가 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는데 좀 여기서 또 고소를 당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직원 4만 명 중에 15% 6,000명을 그 페이스북이 고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용한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에게 그 미국 그 비자도 주고 뭐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줬더라고요.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면 다 검열을 시킨 거예요. 미국 대선에 관련된 그 조 바이든에게 유리한 거, 그 다음에 트럼프에게 불리한 거를 트럼프가 뭐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다 검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그 미 연방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놀라운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연방 대법원 아시다시피 12월 12일 날 텍사스주 연방이 이 대법원에게 연방 대법원에게 소송을 한 것이 각하가 되었잖아요. 이 각하된 것이 뭐 낸 지 이틀도 안 돼서 그냥 검토도 하지도 안 하고 히어링도 안 하고 그냥 기각을 해버린 거거든요. 각하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 판단을 4가지 관점에서 판단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 지금 정치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진실하고 사실하고 상관없이 이거 지금 부정선거 문제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문제인데 자기네들이 괜히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각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거는 사실은 그 계획에도 없는 거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엑스트라로 나온 거예요. 아마 이게 그 연방 대법원이 내부의 적이 아닌지 아마 very good testing ground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결정할 때 갈 텐데 그때 이 연방 대법원을 정말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이 검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상황적 판단.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가만히 볼 때 지금 공화당 19개가 이 동참을 지지했잖아요. 텍사스주에.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이 반발해가지고 민주당의 주지사가 되어 있는 15개 주가 또 지지선을 했거든요. 4개 스윙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 전쟁처럼 여러 연방이 지금 주들 간에 그 싸움이 있으니까 이 연방이 해체될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레곤주라든지 오틀랜드 이런 데서 막 좌파들이 해방구를 만들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지금 텍사스 손을 들어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적 판단에 의해서 이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헌재하고 막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료적 판단. 이 말은 뭐냐면 연방 대부분은 너가 밑에서 말하자면 이제 주정부나 이런 데서 디스트릭트에서 다 하고 마지막으로 오라. 마지막으로 오면 내가 검토를 하겠다. 지금 연방 대부분에서 하는 검토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래서 by default로 각하를 시켜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RTA라는 Road and Traffic Agency Association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파킹을 하다가 파인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억울하게 우리가 벌금을 먹었다 싶으면 이게다가 편지를 써요. RTA에다가. 편지를 쓰면 처음에는 무조건 다 벌금을 내라. 네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억울하고 근거가 있으면 편지를 쓰면 이거 받아들이고 벌금을 이제 안 내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관료적 판단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적 원리적 판단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주가 다른 주를 상대로 고소할 그런 이해적 관계와 근거가 빈약하다. 그런 이제 법적 원리적 판단에서 기각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연방 대부분의 고소는 사실은 트럼프가 이렇게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온 거니까 저는 이것은 기각된 것은 잃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얻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는 연방 법관들이 내부의적인지 외부의적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걸 지금 뭐 당장 트럼프를 지지하면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연방 정부들, 연방 대부분 9명 중에 6명이 보수고 3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아마 한 사람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베렛이라고 트럼프가 이번에 지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각을 했어요. 트럼프를 지지를 안 했어요. 어쨌거나 이번에 그 사람이 지지를 한 다음에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니까 일부러 균형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명분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많이 얻었다 이렇게 보고 싶고 그래서 이 연방 대법원 이 9명까지도 우리가 헌법재판소 보면 다 뭐 매수할 수도 있고 또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진리하고 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결집하게 만드는 거예요. 트럼프 쪽으로서는 오히려 더 얻은 거죠. 그거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게 된 거는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다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딥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게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 대부분까지 우리나라 현재처럼 이렇게 장악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엄령을 마샬로 법적인 근거는 다 마련해놨잖아. 이것을 할 명분을 오히려 더 제공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소의 최종 책임자는 판사가 아니고 대통령이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법원이 세상을 바로잡은 경우는 없죠.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로간 오 헤들리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법관이었어요. 법관이었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SNS에서 너무 트럼프가 이 디스어드밴티지였어. 완전히 이렇게 좀 많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 트럼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직장도 다 버리고 지금 그 SNS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He left a lucrative legal career to fight for Trump on social media.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루크레티브 하면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그 변호사 법조 일도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My primary goal is to wake up as many people as possible and get as many involved to help save America because right now oppressive leftism is kicking the door and making its way in.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정말 진실한 목표는 뭐냐면 가난한 한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다. 깨우는 것이고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관련된 많은 사람을 자기가 불러 모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그 좌파의 이 억압적인 좌파가 이 문 앞에서 미국을 갖다가 파괴하려고 했고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다. 지금 열심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트윗을 날렸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겠는데요.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not hear the Texas lawsuit for lack of standing. 그러니까 그 수프림 코트 연방의회는 법원은 이 지금 텍사스 고소를 안 듣겠다고 한 게 왜 그러냐면 무슨 근거가 빈약하다 이거죠. This was surprising to hear, but nobody knew this case even existed until a few days ago.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게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는지 아무도 몰랐지 않느냐. We still have many ways to fix this election corruption at the state and DC level, and that fight continues. Let's go.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선거 부정 문제를 고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주하고 디스트릭트 레벨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된다.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의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그렇고 그 다음에 사관이 있는데 사관은 뭐냐면 허위 사실을 이 편의 간첩에게 믿게 하여 그것을 적에게 전달하는 간첩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미디어라든지 빅테크가 바로 다 바이든 당선을 일주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관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600만 표, 이 사람들 미디어 빅테크 때문에 600만 표 되는 그 표가 바이든으로 다 안 가고 트럼프로 가야 되는데 바이든으로 갔다. 이런 제가 어떤 유명한 미국의 교수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글이 2006년도에 1.65 빌리언으로 입수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입수했는데 이 구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12월 12일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정선거와 계엄령에 관련된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건 완전히 협박이죠. 구글이요. 지금 유튜브가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부정선거와 계엄령에 관련된 어떤 동영상도 폭파시킨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까? 정말 이거는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 이상한 암흑의 큰 이 암흑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픽스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쌓아온 자유와 민주, 정의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트럼프가 아니면 누가 이걸 갖다가 싸워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끝으로 이제 제가 보면서 내린 생각은
트럼프가 아마 법률적, 헌법적으로 이렇게 재선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그쪽은 좀 많이 지금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다른 대비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부 해석들을 회유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경우에는 그 executive order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준계엄령을 내려서 국가가 지금 비상상태에 있어요. 비상상태에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비상사태를 오퍼레이트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론을 모으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 공수부대 82사단으로 어떤 부분 계엄령까지 계산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결정은요. 미국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국민의 손에 넘어갔고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또 공화당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부정선거를 바로잡을 의지가 있고 헌법을 소화해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선거에 모범을 보일 것인가를 지금 결정할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 상관없이 이런 불의와 부정에 대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선거법 개정까지는 가져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때는 무르익었고 모든 것은 다 드러났죠. 바이든도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정당하게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이 부정선거 이슈를 다 밝혀라. 나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부의 적들은 다 드러났고 내부의 적들은 결국은 나중에 다 반역죄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내부 해석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